뉴욕 증시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살짝 올라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하락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되니까 살짝 부담감을 좀 느끼고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닝 시즌 제대로 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살짝 몸을 좀 사려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발표 전에는 아직까지는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기술주들의 또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런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1300원대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강달러에다가 무역 적자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서 환율은 1300원대를 계속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야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저기서 안 내려오면 외국인들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에 대한 고비를 넘어서니까 또 다른 고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고비. 지금 최근에 대차장고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 상장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치솟은 이 대차장고. 대차장고가 증가하게 되면 공매도가 나온다.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내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그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것도 좀 있어요. 그 중국의 마카오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봉쇄죠, 봉쇄가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 증시에도 영향이 좀 있었고, 전날 이제 뭐 카지노 관련주들 하락세가 좀 깊게 들어왔었던 부분도 거기에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봉쇄가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사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시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뭐 부담들이 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같은 부분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도 좀 있었고 한데 전부 다 일시적인 부분들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팬데믹 수준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점이 아닌데 일단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생겼겠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대부분 좀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에는 이제 테슬라 이쪽이 좀 웃기는 상황이 좀 됐죠. 테슬라도 폭락을 하긴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나는 트위터 인수 안 할란다 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지금 장중에 1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뭐 더 빠질런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두고 말도 좀 많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뭐 아무튼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또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0.75% 그 포인트는 이제 인상하는 것이 확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자, 어느 연준 위원은 1%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1%를 올린다. 금리를 1% 올린다고 단방에. 그러니까 이거는 빅 스텝 넘어서서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뭐예요? 자이언트 다음엔 그레이트입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어서 기술주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시련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기업들의 실적도 이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CPI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잔챙이 같은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기업 실적 문제 좀 알아볼까요? 일단 당장 오늘부터는 펩시콜라, 그 다음에 내일은 델타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4일에는 이제 은행주들 본격적인 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겠죠.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있고요. 15일에는 웰스파고와 시티 이 은행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 후반에 은행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도 좀 있겠죠.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인풋보다 아웃풋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 봤을 때 부담이 좀 많이 컸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입 비용의 증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실적에 부담감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감소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대 마진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계 은행들은 예대 마진보다도 투자 은행이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룩하려는 움직임도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에 생각해 본다면 투자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대 마진이 어디 가서 비빌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위축으로 이제 수입성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2분기 순이익이라든지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난해보다도 5.7%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순이익은 일단 증가했을 것이다.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팬데믹 기간인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즉 경기의 상승 속도, 실적의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실적이 일단 늘어났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증가폭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뭐 계속 증가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예전에는 100만원 벌었다가 이제 10% 인상하고 110만원, 이제 20% 올라가가지고 뭐 130 얼마,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2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그 다음에 증가세가, 다시 10% 떨어졌어. 그래도 20만원 올라가잖아요. 22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증가세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실적이 별로구나!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2분기 순이익은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섹터의 2분기 순이익 증가율만 239%라고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쪽에 이런 물가 변동률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기업의 실적 놔두고서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만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볼까요? 13일날 이제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목요일이 되겠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기업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았어요, 그죠? 네, 그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진행이 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자,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 이 물가가 높게 나와버린다 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것에 힘을 쏟아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6월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정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상치예요. 네, 그래서 5월에 8.6%, 그때도 이제 6월 달에 폭락 장세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주된 범인이 바로 이 CPI 지표였죠. 이게 지난달에 이제 8.6% 발표가 뿅 하고 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6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모든 답을 다 이제 내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지금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정도까지 안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즉 예상치 8.8%까지는 인용해 주겠어.
있어. 근데 8.8을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이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8이든 8.7이든 8.6이 됐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나마 이제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네, 성장률이 조금 이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게 된다.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런 긴축 조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고 뭐 다른 경제 지표들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CPI만 잘 나오면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가 지표 하나가 향후의 긴축 정책의 속도, 그다음에 경기 전망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은 지금 이번 주 13일 물가지표 발표에 달려있다. 근데 뭐 발표가 되고 나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보합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떨어져 시작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뭐 그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환율 이야기입니다. 이 환율이 좋아야지 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자, 강달러 지속, 그 다음에 무역 적자까지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값, 이 환율이 당분간은 1,300원대를 예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화 가치가 지금 이틀 연속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03원, 네, 조금 올랐죠. 1,3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1,303원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 2거래일 연속 1,300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1,300원대를 고착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1,350원, 1,37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50원에 1,370원. 원래 1,370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뿅 하고 튀어나온 거죠. 하여튼 간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못 올려가지고 안달이죠. 자, 지금 환율이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랑 또 표현이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달러가 유지가 된다.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되는데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은 이 매수 심리,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에다가 또 달러로만 쏠리게 되는 이 쏠림 현상, 이 부분들이 이제 당분간은 환율을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높게 유지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들 매수 어떡하냔 말이죠. 네, 환율이 묶여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기가 껄끄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은 수급적인 측면이 확 돌아서면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기관이 받아가지고 올려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달리 개관이겠습니까? 그놈들이 매수를 해줄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어서요. 네, 환율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좀 아쉽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아무쪼록 이것도 CPI가 답고 있겠네요. 이제 물가가 잘 돼가지고 환율이 이제 네, 뭐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무역 적자가 나왔죠. 지금 상반기에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희소식이잖아요. 와, 엄청 팔았네요. 근데 적자야. 네. 와, 돈 많이 벌었어요. 와, 그런데 적자야.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더 큰 폭으로. 근데 얘네들이 더 많이 사도 괜찮긴 한데 왜?
가격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더 비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103억 달러, 즉 13조 원 정도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적자가 더 커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약 300억 달러, 마이너스 33억. 네, 아니네. 마이너스 33억 달러까지, 좀 줄어든다라고 되어는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 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103억 달러의 적자였는데, 이제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33억 달러, 좀 줄어드는 적자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지만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네, 이런 불안정한 환율 속에서 투자를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계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찔끔찔끔 간을 보면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원화 가치가 되레 상승할 수 있다. 즉 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쪽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백미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폭이 좀 줄어들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환율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하는 부분들, 무역 적자 폭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1250원이든 아니면 더 아래쪽까지도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13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잔인한 여름,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넘어가니까 공매도 고비가 나오더라. 와, 진짜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200으로 신규로 진입한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전부 다 이 지랄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약간 실적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애매하게 지금 멈춰서는 있어요. 크게 내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라 약간 애매한 구간에 멈춰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나오느냐,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공매도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상장 이후의 최고치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775만 9천 주가 공매도 대차장고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차장고가 이 정도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사실 무조건 공매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대차장고, 즉 뭐 하려고 주식을 빌렸냔 말이야. 네? 뭐 달라고, 뭐 하려고 빌렸어, 공매도 치려고 빌렸겠지, 팔아먹으려고 빌렸겠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이런 그 선행 지표로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자,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를 때려버리게 되면은요, LG에너지솔루션 여기서 주가도 한참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미 40만원대 깨져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이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서 더 깨진다. 와. 여러분,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등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밀려나게 되면 비단 LG에너지솔루션은 문제가 아니에요. 2차 전지 배터리 쪽 전부 다 그냥 철퇴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도대체 요즘에 왜 이러나 봤더니 투자 심리도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하기로 했었던 신규 배터리 공장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재검토하겠다. 그래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이죠. 네,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거. 이 신규 상장 종목도 이게 문제예요. 이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비단 LG에너지솔루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 보시면 특히 카카오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 보호예수 다 나온다고. 보호예수, 이 보호예수는 얘네들이 일단 팔아먹고 수익을 챙기기 위한 물량이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친 말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당분간은 나 죽었다 하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보호예수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하반기에 주가를 별로 안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맞죠. 네, LG에너지솔루션도 계속 저렇게 죽진 않을 거고, 전기차 같은 시장도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될 테니까,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아직도, 네, 더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아직도, 네, 이해를 잘 아직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 계속 내리고 있죠. 얘네들 끝을 봐야 돼요. 얘네들 끝을 봐야지만이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확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처럼 주가 떨어져 있을 때, 와, 이제 끝인가 보다 더 사야 되겠다. 이 생각 들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주가가 아주 그냥, 네, 훅 떨어져가지고, 구토, 즉, 토가 나와가고, 그냥 주식의 주자만 들어도 그냥 알아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만이 바닥이 올 수 있죠. 자,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바닥 국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변동성이 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에 국한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확실히 2차전지 시장, 이 부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라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실적 시즌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앞두고서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것은 실적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 네,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쉬었다 가자라는 느낌이 강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중국의 마카오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당분간 1,300원대 강달러에다가 무역 적자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환율 같은 부분들이 이제 1,300원대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의 고비를 넘어서니까 공매도의 고비가 온다. 대차점과 무지막지하게 늘었는데요. 보호예수에다가 지금 최근에 신규 공장도 검토 보류, 이게 재검토 이런 식으로 나온 데다가 지금 3중구입니다. 공매도 대차장구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가지고 또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좀 되는 데다가 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목에 나타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고비 이 부분들은 일단 주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속을 쓰시더라도 약간 주의는 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란하는 시세는 보지 않기, 불안을 일으키는 재료는 듣지 않기, 스스로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3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원. 네.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어떤 유혹이나 시장의 상황,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서 초연해질 수 있고요. 나만의 길, my way 이것을 딱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원 금천입니다. 3원 금천. 나쁜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남는 방법이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네, 수익이 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네, 나쁜 거 있어? 아이씨 보지 말아버려. 그냥 주식 싫어? 네, 그냥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누가 옆에서 주식의 주자 얘기만 꺼내면 좀 꺼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잘 피해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전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